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10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10문제. 국토개법 12문제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앞부분까지 10문제잖아요. 10문제 이제 뒤에 토지 허가제 여기서 2문제가 나오죠, 보통. 그래서 2문제 남았습니다. 32번 국토개법상 토지를 허가구역의 허가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그러면 토지를 허가제에서 2문제가 나오면 토지를 허가제에서 올해 가장 출제가 유력시되는 문제는 뭐냐? 예? 첫째는 허가 기준이야. 허가 신청할 때 어떤 경우에 허가를 해야 되느냐 기준. 그러죠? 그럼 기준 문제 나오면 기준에서 가장 우리가 관건은 농지하고 대토 잘 기억하셔야 되죠. 농지하고 대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가 대상이죠. 어떤 게 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토지 이용 의무, 토지 이용 의무하고 이행 강제. 이번에서는 출제 발생률이 높습니다. 32번 허가 요건 가장 타당한 거 물어봤습니다. 1번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하고자 허가 신청을 한 경우 허가권자는 토지거래 허가를 하여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네?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하자 할 때는 허가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기준하면 허가 기준 몇 가지야? 첫째 하나 이용 목적의 적합성, 두 번째 토지용 계획과의 적합성, 세 번째 주민을 건전 생활 환경과의 적합성, 네 번째 면적의 적합성. 네 가지잖아요. 이걸 말하고 한다 우리가 수요성이라고 그러죠. 실수요성. 이용 목적에 적합한가 적합하지는 먼저 따져야 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유의할 점이 이용 목적에 적합하면 무조건 허가를 하는 거야? 아니라고요. 2번, 3번, 4번에 모두 적합해야 돼. 여기에 적합하더라도 토지용 계획. 토지용 계획의 가장 대표 뭡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잖아요. 도시군 관리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용도지역, 용도구역이죠. 용도지역이 안 맞으면 허가 안 하는 거야. 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나 이번에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하고 싶다고 허가 신청했어. 거기다 뭐 하겠다고? 단독주택 건축하겠다고요. 단독주택 건축하겠다고. 근데 보니까 그 지역 용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허가해요? 안 하잖아. 근데 꼭 자기가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하려면 허가를 해야 된다. 다 지금 시중에 교재들 맞다라고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이용 목적에 적합한 것만 절대 허가라는 게 아니고 이용 목적에 적합하더라도 토지용 계획에 적합해야 되고 주민의 건전 생활 환경에 적합해야 되고 면적에 적합해야 되고 네 가지가 모두 적합해 허가한다고요. 아셨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합니다. 단 여기와 관계없는 거. 첫째 거래 예정 금액은 안 따진다고 그랬죠. 또 자금 조달 계획 이건 안 따진다고 그랬죠. 금액이나 자금 조달 기한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아니다. 자, 그럼 이용 목적에 적합한 경우 이게 이제 쭉 몇 가지 나오는 거잖아. 그죠? 첫째 뭐 자기가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할 때 이용 목적에 적합한 걸 보죠. 주민의 복지 편익시설 이용 목적에 적합한 걸 보죠. 또 농업, 임업, 어업목 용적 이용할 때 이용 목적에 적합한 걸 보죠. 또 대토 이런 거 나오면 이게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번 잘 기억하세요. 요만 가지는 허가를 해야 된다. 땡! 틀렸다고요. 2번 비농업인 등의 농림, 어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나 임야 동그라미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당해 농지 등이 존재하고 있는 동일한 특별시황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서 허가 신청 이후 6개월 이상을 세대원 전원이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뭐지? 이게 농지 임야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농지와 임야입니다. 왜? 여러분 토지를 허가하고 해서 주 타켓이 농지와 임야잖아요. 미성숙지. 그러면 농지와 임야를 취득할 땐 누가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잖아요. 여기 보세요. 첫째 누가? 농업인 등이 취득하는 경우. 두 번째 누구? 비농업인 등이 취득하는 경우 요건이 달랐죠. 먼저 여기는 비농업인이죠. 여러분 비농업인이죠. 보세요. 여러분 농업인 아니야. 근데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농지나 임야가 토지를 허가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비농업이 나고요. 어떤 경우 이용목적에 적합함을 본다? 허가 신청하기 몇 개월? 6개월 전부터야. 허가 신청하기 6개월 전부터 어디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누가? 세대원 전원이 실제 여기서 뭐하고?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이 이용목적에 적합한 걸로 봐요. 누가? 세대원 전원이 허가 신청 이전 6개월 전부터야. 부산광역시 어디 기장군에 실제 거주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 이때만 이용목적에 적합한 걸 본다고요. 여러분 얘기는 맞습니까? 대충 보니까 맞는 것 같죠? 자세히 보니까 틀리죠? 그렇죠? 6개월은 나왔는데 허가 신청 이후 6개월이 아니고 허가 신청 이전 6개월 전부터입니다. 그죠? 그다음 이왕 나왔으니까 요거 농업인. 그럼 여러분이 농업인이야. 그럼 농업인 등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세 가지 경우에 이용 목적에 적합한 걸 본다고 그랬죠? 세 가지 경우. 첫째는요. 허가구역 내에 거주. 허가구역 내에 거주. 그렇죠? 농업인. 두 번째 동일한 어디? 6개 지역 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해서 농사 짓고 싶어하는 경우. 세 번째 주소지로부터 얼마? 이내 거주 농업이죠. 자 마지막 설명드립니다. 보세요. 이건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죠. 기억나시죠? 인천 광역시 여기에 강화군이 있고요. 옆에 옹진군이라는 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허가구역입니다. 뭐가 있어요? 농지가 있습니다. 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지금 누구다? 농업인입니다. 농업인 등.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을 말하는 거야.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으로서 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이용 목적에 적합한 걸로 봐주는 경우는 세 가지라고요. 첫째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A. 이해되셨나요? 허가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이 농지나 임야를 지어서 농사짓고 싶어한다. 당연하게 이용 목적에 적합한 걸로 본다. 두 번째 누구? B. 허가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동일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니까 인천광역시도 한데 강화군 거주해야 돼. 그러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강화군에 거주한 B가 이 농지나 임야를 지어서 농사짓고 싶어하는 경우 이용 목적에 적합한 걸 본다. 세 번째 C라고 그랬죠. C는 허가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동일한 강화군 거주단도 아니죠. 하지만 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가 얼마? 30km 이 내일 때 이용 목적에 적합한 건 세 가지입니다. 허가구역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그 다음에 동일한 특별시황시 특별자치시 특별시군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 주소로부터 30km 이내. 됐죠? 자, 이게 농업인하고 비농업. 이런 경우에 농지나 임야를 취득할 수 있다가 아니죠. 이런 경우는 이용 목적에 적합한 걸로 봐준다는 겁니다. 농지임야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3번 보세요. 3번 목적에 실수요성이 있더라도, 요거죠. 목적에 실수요성이 있더라도 생태계 보호전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하나,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도시군 관리 또는 토지용 계획 둘, 면적 셋, 자금 조달 계획 넷, 적정성을 고려해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만 빠졌으면 좋아? 자금 조달 계획. 자금 조달 계획은 이건 어떻습니까? 세무조사 목적이라고 그랬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만 딱 빠지면 딱 좋은 문장이야. 자, 이 문장 잘 기억하세요. 여기 목적의 실수요성 이용 목적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2번이라든가 3번이라든가 4번에 적합하지 않으면 뭐한다? 불허가 처분한다. 아셨죠? 5번 관계 법률에 하여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얼마? 3년 이내 종전 토지 가격 공시가입니다. 이하인 가격으로 대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용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자, 바로 이게 뭐야? 대토죠. 이용 목적에 적합성 대토. 대토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본다고 그랬죠. 이때 대토는 어떤 요건입니까? 몇 년이네? 얼마 이내? 3년이나 됩니다. 가격은 무슨 가격? 종전 토지 가격 이하여야 됩니다. 이하. 거리자는 있다 없다? 거리자는 없습니다. 단 농지일 때는 거리가 얼마? 80km 이내야 됩니다.
이 경우 농지는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80km 이내 소지한 농지가 된다. 아주 좋죠. 대토는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고 종전 토지 가격 이하에 되고 거리자는 없는데 농지일 때는 80km 이내야 된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5번 되죠. 자, 35문제도 잘 기억하세요. 아주 혼돈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시중 문제 대비 거의 여긴 오류 문제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4번 뺐나요? 그냥 가면 안 될까요?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시행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자, 공익목적이죠. 공익사업 목적일 땐 허가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등 토지용계획은 고려할 필요 없이 토지거래 허가를 할 수 있다. 잘못됐죠? 자, 이거잖아요. 여기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래. 공익사업용 토지면 1번에만 적합한 거죠. 그럼 당연히 2번, 3번, 4번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한 것은 5번 되겠네요. 33번 토지거래 이번은 허가대상이죠. 토지허가대상. 여러분 허가구역에 지정권자 누구야? 국장 또 누구? 도지사입니까? 이번엔 시도지사입니까? 확실해요? 믿어도 돼요? 시도지사입니다. 작년까지만 국장이었죠. 올해 시도지사 추가됐죠. 시도지사. 자, 지정할 때 뭘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그랬죠. 주민의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없다. 자치단체 장의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에? 국장이 지정했으면 누구한테 통지해줘? 시도지사한테.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통지해줍니다.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 다시 뭐한다? 이걸 공고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람을 시키죠. 7일 이상 공고하고 며칠간? 14일간 열람시킵니다. 15일간.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누구한테? 등기 소장한테 또 통지해주죠. 여기서 시도지사 지정했을 때 누구한테 통지하나요? 시도지사 지정했으면 누구한테 통지해줘? 위로 통지해주고 밑으로 통지해주고 양쪽으로 통지해주는 거예요. 또 꼭 국장이 지정했을 땐 시장우수 구청장한테 통지한다. 안 합니다. 국장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시장우수 구청 이렇게 질서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얘기하시고 그리고 한번 허가구역을 지정했다가 그 기간을 재지정할 때는 뭘 거친다? 자치단체 장의 의견 청취한다고 그랬죠. 이때 자치단체 장 잘 기억하세요. 꼭 또 시중에 문제지 뭐라고 돼 있죠? 국장이 토지를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게 할 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 청취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전에 그렇게 돼 있었죠. 이게 개정이 돼 있죠. 국장이 재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가 재지정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 의견 청취한다고요. 근데 꼭 국장이 재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의 의견을 청취한다. 지금 시중 문제집에 다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잘못했다. 잘 이해하시고. 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5일로부터 발생하죠. 단 재지정한다든가 해제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봅니다. 이렇게 허가를 지정하게 되면 여기서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허가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어떤 시장, 군수, 구청장? 어떤 시장, 군수, 구청장? 토지, 소재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죠? 토지, 소재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땅이 김해시하고 양산시에 걸쳐 있어. 그럼 누구한테 이제 할까요? 허가를. 김해시장, 양산시장 누구한테? 누구? 좋아하는 시장한테? 이쁜 시장한테? 면적이 넓은 적의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신청합니다. 면적이 넓은 적. 여기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대상 각 항상 6가지를 기억하랬죠. 첫째 뭐예요? 보세요. 허가구역 내에. 두 번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죠. 어떤 토지?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 세 번째 뭐? 소유권과 지상권을. 네 번째 이전 설정하는. 다섯 번째
유상. 여섯 번째 계약. 이 공식을 꼭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첫째 어디라고? 허가구역 냅니다. 허가구역 내요. 보세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진행되고 있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거나 그런 우려 있는 적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다 틀리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했다. 그런 우려 있는 지역 내에서 거래하고 있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다 틀리다? 틀렸습니다. 이게 무슨 구역이죠? 그런 지역을 뭐라고 그래? 그런 지역을 허가구역이라고 그래? 허가구역 지정대상 지역. 허가구역 지정대상 지역이잖아요. 허가구역이 아니야. 허가구역 지정이 됐어야 되지. 그냥 토지하고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모든 토지 아니죠. 소유권과 지상권이죠. 이전 설정 유상 계약이 됩니다. 반드시. 이 6가지 공식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세요. 자, 묻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지상권 설정 계약은 허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지상권 설정이 허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지상권은 언제나 유상이야? 지상권은 언제나 유상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유상이니까 빠지면 안 되는 거지. 지상권 유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만. 유상으로 설정. 그렇죠? 자,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보죠. 자, 일단 그래서 허가 대상이 되는 거 이걸 일단 여러 개를 실었습니다. 한 문제다 많은 문제를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개를 다 집어넣었어요. 보죠. 먼저 허가 대상이 모두 되는 거죠. 모두 허가 대상이 되는 거 1번. 2번부터 한번 볼까요? 토지단 임차권 설정 계약 된다 안 된다? 임차권은 안 되죠. 화해에 의한 소유권이 화해 된다 안 된다? 화해는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이죠.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임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자꾸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허가를 받아라.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에서 화해는 허가를 받아라 받긴 내용이었잖아요. 기억나요? 자, 수업전후 한보의 정태수 사건을 몇 번째 언급했을 텐데, 그렇죠? 화해는 허가를 받습니다.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이지만. 그럼 토지단 지상권 설정 계약 된다 안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임차권 X, 화해 동그라미, 지상권 삼각형 됐나요? 2번 부동산은 대물 변제 계약. 대물 변제 계약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런데 삼각형. 왜? 부동산이라고 돼 있잖아. 부동산은 모두 대상이 되나? 토지야 되지. 토지. 토지단 유저당권 설정 계약. 자, 여러분 저당권 안 되죠? 저당권 안 돼. 무슨 저당? 유저당권 설정 계약은 허가 대상이 됩니다. 유저당은 돼요. 그럼 환지 처분한 토지 소유권 취득. 자, 개발법에서 환지 처분이죠. 환지 처분 토지 소유권 이전되죠.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왜?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 안 받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제일 앞에 삼각형,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X. 토지는 명의신탁. 명의신탁 되나 안 되나요? 왜 안 되나요? 토지죠. 소유권 넘어가나요? 넘어가요? 왜 안 넘어가? 명의신탁 소유권 안 넘어가? 명의신탁 소유권 넘어가잖아요. 무상이잖아. 무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민사지만 경매 허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경매 허가 대상이 안 되죠. 경매는 허가 대상이 안 됩니다. 법률 규정이죠? 안 됩니다. 경매는 여러분 토지 허가 대상은 안 돼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야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지만 토지 허가 대상은 안 됩니다. 그다음 토지는 유증. 유증 되나요 안 되나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나요? 유증이 뭐야? 유언으로 정의하는 거죠. 유언은 법적 성격이 뭡니까? 계약입니까? 계약이 아니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가등기 담보 되나요?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있죠?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허가 대상이 됩니다. 양도 담보는 토지 소유권에 넘어가죠?
언제 소유권이 넘어가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렇죠? 네? 이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돈을 갖다 5천만 원을 빌린다. 그렇죠?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6천만 원을 갚겠다. 연말에. 네? 연말에 6천만 원 갚겠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는 토지에다 저당권 설정해 주는 토지 소유권 넘겨주는 거잖아요.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 플러스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플러스 임대차 계약이지. 제가 그걸 다시 빌려 쓰는 거죠. 제가 사용하는 거야. 네, 소유권 넘겨주고.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 돈을 갚으면 소유권은 되찾아오는 것이고, 못 갚으면 소유권에다 이제 뭐까지 점유권까지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양도담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담보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플러스 목적물 소유권 이전 플러스 임대차 계약 형식이야. 그러니까 목적물 소유권이 넘어가죠. 언제? 소비대차 계약과 동시에. 그래서 허가를 받습니다. 가등기 담보 된다 안 된다? 되죠? 가등기 담보는 공식이 뭐죠? 자, 가등기 담보는 소유권이 넘어가도 언제 넘어가? 채무 변적 이후에 청산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넘어가죠. 공식은 금전소비자 계약 플러스 대물 변제 예약 또는 매매의 예약 플러스 가등기지. 그렇죠? 돈을 빌려준다. 금전소비자 계약. 나중에 못 갚으면 내가 토지를 주겠다. 또는 토지를 내가 너한테 매매하겠다. 대물 변제 예약 또는 매매 예약을 맺고 플러스 가등기라는 거죠. 이게 담보 가등기잖아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도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래서 미리 허가를 받아 놓는다 이 말이지. 경매는 허가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1번 봅니다. 토지담 부담부 증여. 자, 여러분 증여는 허가 대상이 되나요? 증여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는 됩니다. 부담부 증여는 뭡니까? 제가 여러분 넘겨주면서 거기다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전세권 설정은 보통 부담부 증여로 보죠. 이런 거 교환 된다 안 된다? 유념하세요. 토지에 대한 교환 계약 그럼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근데 유념할 게 있죠. 농어촌진흥법의 농지교환, 농어촌진흥법 농지교환 그럼 이건 허가 대상이 안 됩니다. 특별한 거야. 일반 토지 교환 계약 그럼 허가 대상인데 농어촌진흥법 농지교환 이게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매매의 예약, 대물 변제 예약 되죠? 됩니다. 그래서 모두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몇 번? 1번이죠. 그래서 허가 대상이 되는 거 되지 않는 거 정확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은 된다 안 된다? 판결은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데 집행력 있는 판결 있죠? 이행 판결만 허가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이행 판결. 자, 33번 토지 허가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허가 기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토지에 가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관장이 허가권자의 사전에 협의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맞나요? 허가기관이 누구라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토지를 갑이 매수하는 경우죠.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기 보세요. 허가의 간주제도가 있죠. 허가의 간주는 사전협의, 사후통보 두 가지 있잖아요. 사전협의가 뭡니까? 거래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다시 거래 일방이나 쌍방이 누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라면 공용이죠. 공용은 만능이죠. 허가받을 필요 없고 그 기관장이 허가권자를 만나서 사전에 협의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이잖아. 사전협의지. 그렇죠? 2번 서울시 소유의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농협협동조합이 일정한 지료를 지급하기를 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경우도 사전협의 대상이다. 맞나요? 서울시가 어디야? 지방자치단체 아니야. 그렇죠? 농협협동조합은 뭐죠? 또 공공단체입니다. 공공단체. 그럼 여기는 쌍방 당사자 국가 지방자치단체네. 문제는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유료일 때만 되는 거죠. 여기 지료를 지급하기로 지상권 설정 되잖아요. 그러나 그 기관장이 사전에 협의하면 허가받은 걸로 보죠. 좋잖아요. 그러면 1번과 2번은 사전협의입니다. 1번은 일방 당사자, 2번은 쌍방 당사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지.
3번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 일부를 거래한 후 얼마 이내? 1년 이내 동일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나머지 일부나 전부를 거래하는 경우 일단 토지에 뭐로 본다? 전체에 대한 거로 본다. 맞나요? 자, 일단 토지의 부분적 거래행위죠. 일단 토지의 부분적 거래행위. 일단 토지의 일부를 거래하고 얼마 이내? 1년 이내 나머지 전부나 일부를 동일인이든 동일인이 아니든 거래할 때는 일단 토지 뭐로 본다? 전체에 대한 거로 본다. 좋습니다. 4번 허가구역 지정된 후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 분할 후 최초의 거래는 언제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때요? 허가구역 지정된 후 토지를 분할했대요. 분할해서 거래하는 경우 최초의 거래는 언제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틀렸어요. 어떤 토지를 분할했어야 돼? 허가구역 지정된 이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만. 처음부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아니었다면 허가를 안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이죠.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했다면 분할 후 최초의 거래 하나여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허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야 됩니다. 5번 허가구역 안에 국유지를 의리 매수하는 경우 정당히 매수를 한 후 허가권자에 사후 통보하게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맞나요? 자, 허가의 간주 두 번째죠. 아까는 사전 협의였죠. 이번엔 사후 통보잖아요. 사후 통보. 허가구역 내 무슨 재산? 국유재산. 국유재산일 때는 거래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통보하게 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고 되어 있죠. 자, 34번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1번은 사전협의 일방당사자, 2번은 사전협의 쌍방당사자, 3번은 일단 토지의 부분적 거래행위, 4번은 분할 후 거래행위, 5번은 사후 통보 국유재산. 그러죠? 네. 자, 잘 기억하세요. 사실 쉽지 않은 문제 막상 이런 걸 접하게 되면 문제 35번을 봅니다. 국토기법엔 토지를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을 목적으로 그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용 의무기한이 가장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교집이 마시고 토지를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죠. 이 이용 의무 기간이 우리 국토기획법에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토계획법엔 토지 이용 의무 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우리 국토계획법에는 정확하게 말하게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그냥 5년이 아니라니까요. 5년이 아니고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령이 올해 두 번째 개정이 됐잖아요. 연초에 농지는 2년, 임야는 3년 이렇게 돼 있다가 임야를 2년으로 수정했죠. 그러다가 5월달에 또 개정됐죠. 자, 이제 농지, 임야, 대토, 거주용 주택용지, 주민의 복지 편익 이게 전부 몇 년으로? 2년으로 통일됐습니다. 전부 2년으로 통일됐고 개발사업용 토지만 몇 년? 4년. 현상보전용 토지와 기타 토지는 몇 년? 5년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간은 2, 4, 5 세 개로 수정된 거죠. 농업용 토지 몇 년? 2년입니다. 축산 임업용 토지 얼마? 2년입니다. 본인을 거주한 주택용이 몇 년? 2년입니다. 대토 몇 년? 2년입니다. 개발사업용 토지 몇 년? 4년입니다. 자, 문제 좀 오류가 좀 있었어요. 문제 오류. 자, 그래서 문제 수정하세요. 농업용 토지 몇 년? 3년. 틀렸죠? 축산 임업용 토지 몇 년? 2년. 틀렸죠? 본인을 거주한 주택용이 몇 년? 전에 3년 했죠? 그 3년 고쳐놓으세요. 막 고칠 필요 없고 그냥 문제만 제대로 이해하세요. 문제 고치지 마시고 뭐 이거 뭐 다시 뭐고. 그다음에 그래서 본인이 거주 때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죠. 대토도 2년으로 바뀌었고 개발사업용 토지 몇 년? 4년. 하나만 더 준다면 뭐예요? 현상보전용 토지, 기타 토지. 현상보전용 토지, 기타 토지 몇 년? 5년입니다. 5년. 자, 이거 올해 두 번째 바뀌었네요. 이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2, 4, 5에
245. 36번. 토지를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토지의 의무 및 위반 시 조치된 설명이다.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제를 위반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우리 국토기업법상 제재 수단은 뭡니까?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했을 때 우리 국토기업법상 제재 수단은 뭐냐고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했다고 그랬어.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했다면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래한 거야. 이게 허가제 위반이야. 그때는 뭐예요? 네? 네? 행정, 형벌이야. 자, 제재 수단 물어봐. 행정, 형벌. 행정, 형벌이 몇 년? 몇 년? 남의 거라고 자꾸 1년씩 올리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 아니죠. 개별 공시지가에 얼마?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이야. 2년 2천만 원이 아니라고요. 3년 더욱도 아니라고요. 그러죠? 2년 이하의 징역,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 이게 행정 형벌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이용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때 여기에 대한 제재성이 뭐다? 이게 이행강제입니다. 허가제를 위반했을 때는 행정 형벌이고 토지 이용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행강제입니다고요. 이행강제. 자, 이행강제는 누가 부과죠? 시장구수구청에 부과합니다. 자,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적절치 못한 1번. 토지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좋잖아요. 허가받은 목적도 이용해야 되죠. 시장구수구청 토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로 돼 있어요. 2번.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자를 시장구수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게 무슨 제도? 토파라치 제도야. 토파라치. 파파라치만 있는 게 아니죠. 토파라치도 있습니다. 3번. 시장으로서 5년 토지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토지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죠. 이게 뭐죠? 이행명령입니다. 무슨 명령? 이행명령. 4번.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5년 토지 취득가에 무슨 가격?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밑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행강령 1년에 1회시. 언제까지? 이행면 이행될 때까지 밑줄 부과할 수 있다. 맞나요? 아주 좋아요. 문장 보세요. 이행. 자, 여러분 토지를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자에게 그러면 틀리죠. 이용하지 않았을 때 3개월 이내 기간 이행을 명령하고 이행 명령에 불응했어요. 여러분 이행강제금은 언제나 1차적인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2차적인 명령 위반자 꼭 기억하세요. 국토기업법에서는 이행명령, 건축법에서는 시정명령, 농지법에서는 처분명령, 명령 반드시 명령 위반됐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 실거래가 기준 10%가 아닌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죠. 대통령령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무단 방치는 10%, 불법 임대는 7%, 불법 전용 5%. 17.5점. 무슨 가격? 실거래가 기준. 근데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면? 실거래가가 없으면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입니다. 실거래가 확인하면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기준합니다. 1년에 1회씩이죠. 언제까지? 이행명령 이행될 때까지.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행될 때까지 맞나요? 이때 이행될 때까지 언제를 얘기하죠? 1번 죽을 때까지, 2번 돈 떠질 때까지, 3번 하고 싶을 때까지. 몇 번? 언제까지야? 의무기간 내입니다. 의무기간 내. 그런데 여기서 의무기간 내라는 얘기 없어도 맞다고 그랬죠? 당연히 의무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면 이행될 때까지 좋아요.
5번 이행강령 부가에서는 강제징수를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행강령 나쁘자면 강제징수할 수 없습니까? 자, 이행강령 부과되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 이내? 30일 이내.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언제나 부가권자에게 합니다. 법원이 아니야. 법원이 아니야. 이때 30일 이내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나쁘다면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세 체납처분? 다시 무슨 세? 첫째 무슨 세? 국세. 국세. 두 번째 뭐라고요? 앞에만 하지 말고 똑바로 해보세요. 뭐라고요? 지방세 체납 처분이 아니죠? 개정됐죠? 전에는 지방세법이었잖아요. 지방세법이 아니라 지방세 외 수익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 외 수익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예에 따라서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유의할 점 여기는 국세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사실 부가권자 시장호수 구청장한테 국세가 나와서는 안 되죠. 근데 이건 법률의 오류라고 그랬습니다. 국세. 그래서 시정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국세 또는 지방세 외 수익금 징수되는 법률에 따라서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빼고 건축법이나 농지법은 전부 다 뭐죠? 지방세 외 수익금 징수되는 법률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5번 잘못됐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토지의 허가제도. 그래서 토지를 허가줘서 이용 의무 기간 바뀐 거,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처분, 지방세가 지방세 외 수익금 징수된 법률로 바뀐 거, 이거 좀 유의하시고요. 37번 가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국토개법이었죠? 이제 도시개발법입니다. 어디 켜지 마시고. 도시개발법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요? 6문제. 그럼 6문제 가장 출제가 유력시되는 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문제. 지정, 요청, 지정, 제한, 지정의 효과, 해제 간주까지. 그렇죠? 지정 파트에서 3문제 나올 겁니다. 지정. 두 번째 뭐 나온다고 그랬다? 보통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정도에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세 번째 100% 나오는 게 뭐다? 도시개발 조합 문제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네 번째 수용방법에서 토지 수용이 있죠? 토지 수용, 토지 상환 채권과 관련된 문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환지 방법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다? 뭐가 나온다? 환지 방식. 환지 부지정 처분이나 입체 환지 처분이 나올 겁니다. 환지 부지정 또는 입체 환지가 거의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의 효과. 몇 문제입니까? 이 정도 찍어보면 거의 한 4문제 상점 비슷하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최우선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7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문제죠. 38번은 개발구역 수립과 역시 개발구역 지정 문제죠. 39번, 40번이 뭡니까? 사업시행 조합 문제죠. 41번이 수용 문제죠. 42번이 토지산 채권 문제죠. 지금 그 순서대로 거기에 맞춰 제가 출제한 거지. 예. 자, 37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겠습니다. 지정. 우선 여러분은 여기서 도시 개발구역에 지정하면 첫 번째 지정, 두 번째 지정에 요청, 세 번째 지정에 제한, 네 번째 지정에 규모, 다섯 번째 지정에
초과. 여섯 번째 마지막. 해제 간주. 여기까지 지정 파트야. 지정하면 목차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네? 여러분 요약지문 그 순서로 돼 있잖아요. 지면제 그대로. 지정, 지정 요청, 지정 제한, 지정 규모, 단위 지정 해제. 여기까지. 여기서 한 문제 보통. 곧바로 문제를 가볼까요 한번? 자, 정리 없이 한번 해봅시다. 1번 지정 바르지 못함으로 봤죠. 도시개발위원 특별시장 화시장 도지사 인구 50만 선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맞나요? 자, 아까 지정은 누구? 국장. 그럼 누구? 시 도지사. 또 누구?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고 그랬죠. 원칙적 지정권자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 지정권자 누구? 국장. 국장이 지정하는 몇 가지? 5가지. 자, 5가지 보세요. 첫째, 필요. 두 번째, 요청. 세 번째, 제한. 네 번째, 협의 안 되는 경우. 다섯 번째, 긴급. 5가지죠. 첫째, 국가가 도입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필요.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 요청. 면적 관계 없습니다. 세 번째, 제한이죠.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30만.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화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다? 둘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걸쳐 있고 시도사 대도시 협의가 안 된 경우죠. 마지막 5번째, 전제집에 있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렇죠?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문제도 많이 틀리죠, 여러분이? 많이 틀려. 기본적으로 뭘 틀려? 제한이 뭐고 요청이 뭔지를 자꾸 모르기 때문에 틀리는 거죠. 요청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 다시 요청은 누가 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인문 강의를 잘 들었어야 돼. 인문 강의를. 요청은 행정관청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안은 비행정관청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청은 행정관청일 때, 제안은 비행정관청 쓰는 용어라고요. 그러니까 요청은 누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장, 행정관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환경부 장관, 2, 3 요청이야. 그러나 비행정관청 누구? 공공기관은 장, 정부 출연기관은 장. 이건 전부 다 어때? 제한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1번 조건, 2번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와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며 공람 절차와 공청회를 거쳐서 지정해야 된다. 맞나요?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와의 지정할 수 있죠. 이때 지정하는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토교통부 장관 사전에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로 공람, 공람시켜서 주민 의견 청취합니다. 단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기간이 끝나고 추가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100만 이상일 때만. 이번 문장 아주 좋아요. 3번 도시화 사업이 필요하도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시 대도시 행정을 걸치는 경우는 관계 시도사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하죠. 만약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때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합니다. 직접. 4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도시시장을 제외한 시장 후수구청 시도지사에게 도시화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맞나요? 이런 문장은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에? 무슨 문장이라고? 주옥 같은 문장. 에?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누가 요청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환경부 장관 그러죠? 해양수산부 장관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행정관청이잖아요. 근데 시도지사한테 누가 제안을 해?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죠. 행정관청 중에서 지정을 못한 사람 누굽니까? 누구요? 시장, 군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제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좀 더 섬세하게 대답하라. 섬세하게. 대도시장은 시장 아닌가? 에?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창원시장은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가 제외해야 돼? 대도시장을 제외한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시장인데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시장수, 구청장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요청. 이것도 행정관칙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꼭 문제가 이래가 대도시장을 빼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두 가지. 그렇죠? 이때 더 정확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할 때는 말이죠. 도시계획에는 힘을 거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에는 자문을 거쳐서. 도시계획에는 자문을 거쳐서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한테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됐죠? 요청 두 가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4번 아주 좋아요. 5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이 된 토지소유의 동의를 얻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어때요? 제한이죠? 보세요. 여러분 국장한테는 또 누가 제한할 수 있어?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는 사람 있죠? 누가?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에 면적 얼마 이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교육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 지정을 제한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라고 해야 돼. 그냥 공공기관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수없이 많은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정확하게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6가지. 5가지에다가 하나가 추가되어 있죠. 매입 공공기관. 매입 공공기관이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한국 들어간 5개에다가 매입 공공기관이 6개입니다. 6개. 공공기관 6개.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몇 가지야? 정부 출연 딱 2가지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2가지라고요. 네. 이들이 국장한테 의해서 제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누구? 특별자치, 도지사, 또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잖아요.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근데 누구는 제외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누구? 조합은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 조합을 제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죠? 이때 지정을 제한하는 사람은 누구일 때? 민간 사업 시행자일 때는 동의가 필요하죠.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 민간 사업 시행자일 때는 면적이 3분의 2. 그래서 동의입니다. 동의는 누구? 민간 사업 시행 지정을 제한할 때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면적이 3분의 2. 이때 이거 지정을 제한하게 되면 얼마 이내 결과 통보한다고요? 2개월 전에. 단 정당사에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2개월 플러스 1개월이잖아요. 2개월 플러스 1개월. 이게 지정 요청, 지정 제한이야. 요거 수없이 했던 얘기인데 자꾸 지금도 헷갈려 이거. 그러면 거기 보세요. 5번 틀렸죠? 왜? 국가지방자치단 도시개발조합을 제한 도시개발 사업시행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대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도시의 동의를 얻어. 자, 거기 대상 앞에서부터 동의를 얻어까지를 가로로 딱 묶어 그걸 빼버리면 딱 맞죠?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개발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제한자가 민간 사업시행이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지방자치단 조합을 제외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랬으면 참 좋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정 요청, 지정 제한. 자, 그 다음에는 문제 38번 한번 봅니다. 개발계획 수립과 개발구역 지정이죠. 개발계획 수립과 개발구역 지정. 틀린 것은 1번 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 설정적 계획이죠.
공모에 의해서 개발기업 수립하는 공모 하나, 자연녹지, 생산녹지역이나 도시적 이외의 지역, 국가균형발전 국토교통을 지정하는 경우 등에는 도시발 지정 후에 수립할 수도 있다. 아주 좋죠. 개발기업 누가 수립한다? 지정권자가. 개발기업마다 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청사진이죠. 개발기업 언제 수립한다? 개발기업 지정하고자 할 때 미리서. 그러나 어떤 경우 공모로 수립하거나 미성숙지, 투기할 수 높은 미성숙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적,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는 건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기업 수립할 수도 있죠. 여기 보세요.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얼마 이내에 개발기업 수립해야 되나요? 자, 원래는 개발기업 수립하고 개발기업 지정해야 돼요. 근데 개발기업 공모로 수립한다. 또는 여기가 투기할 수 높은 미성숙지다. 그때는 개발기업 지정하고 개발이 나눠 수립한다 그랬죠. 몇 년 이내? 몇 년 이내? 몇 년? 2년이라고 제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에? 항상 면적을 언급하라고요. 면적. 33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2년, 330만 제곱미터에서 5년이라니까요. 왜 하필이면 자꾸 2년 그러죠? 그 좋은 얘기 아니야. 그러죠? 맞죠? 항상 면적을 언급해야 돼. 그래서 후 2년, 5년입니다. 2번. 토지 소유는 개발계획 대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토지 소유의 동의를 얻으면 도시화 지정을 특별자치도시사 시장으로서 제한할 수 있다. 아까 지정 제한이죠. 누가? 토지 소유자. 민간사업 시행자죠.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개발계획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맞나요? 민간사업 시행자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좋아요. 민간사업 시행자. 3번. 도시개발계획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하지 않거나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3년이 된 날까지 실시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날 개발계획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용도지역은 종전 용도를 환원된 것으로 보며 지구단위권 폐지된 것으로 본다. 맞나요? 아까 금방 했던 얘기네. 네? 보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가 농림지역이다. 네? 그렇죠? 농림지역. 면적이 얼마다? 목차에서 500만 지금다 가려나 적어놨잖아요. 그걸 잊어버렸죠. 그럼 농림지역이야. 미성숙지네. 비도시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계획 지정하고 난 다음에 뭘 수립한다? 개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한다고 그랬죠? 개발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에 뭐 한다?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한다는 얘기죠? 인가 신청. 이게 몇 년? 또 3년이래. (500만이니까) 만약에 330만 미만이면 몇 년이야 이게? 2년? 3년이잖아요. 근데 면적이 330만 이상일 때는 5년. 이거 좀 꼭 신경 쓰세요. 근데 여러분은 꼭 그냥 2년 3년만 기억을 해. 에? 면적을 떠올리지 않는다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나왔을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나 이제 거기서 개발계획 수립 고시, 개발구역 지정 고시점 되면은 5년이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하지 않거나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부터 얼마? 5년이 된 날까지 실시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해야 되는 것을 본다. 이렇게 말이죠. 이 경우 용도지역은 종전 용도지로 뭐 한다? 환원된 것을 보고 지구단위권 폐지된 것을 본다. 뒤는 맞나요? 맞죠. 사업을 못했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갖다 놓으면 풀어보면 대부분 99% 그냥 맞다고 지나갑니다. 왜? 문제를 읽을 때는 분명히 500만을 봤거든. 그래도 위에서. 근데 밑에 들어오면 500만을 까맣게 까먹어요.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법에 한 도시적과 지구단위계획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적과 지구단위계획이죠. 다만 취락지구와 비도시형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좋죠. 여기 개발구역은 두 가지가 가미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반드시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 취락지구나 비도시 내 지구단위 그러하지 아니하다. 3번. 개발구역 지정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이다. 국토계획법에 한
도시군관리결정 지정되면 고시는 언제까지? 사업시행 기간 내 좋죠. 사업시행 기간 내에 지정되면 고시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 몇 번? 3번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해제 간주제 여기서 또 아까 해제 간주 나오는데 아까 이제 해제 간주 이 해제 간주 사유는 5가지 기억하자고 그랬죠? 예? 개발구역 지정됐다. 개발구역 해제가 간주된 사유. 첫 번째 위로 가는 경우 그렇죠? 자 그러면 개발구역 수립하고 개발구역 지정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개발구역 지정돼 얼마 이내?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었던 경우. 개발구역 지정되고 실시계획 나오면 위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개발구역 앞에 있다는 얘기죠. 개발구역 지정되고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서 3년 경우는 다음날 해제되는 걸로 본다. 두 번째 개발구역 지정되고 개발계획으로 가는 경우. 개발계획으로 가는 것은 개발계획 나중에 수립된다는 거죠. 그때 몇 년? 2년. 또 개발계획 수립은 얼마? 3년 이내 실시 인가 신청해야 되죠. 단 이때는 면적이 500만 이상일 때는 330만 있을 때는 5년 5년이다. 그럼 이 하나 둘 셋 이 경우는 사업을 해보지도 못했죠.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해제가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가 간주되면 용도전 종전 용도전으로 환원된 것을 보고 지구단위 계획은 폐지된 걸로 봅니다. 됐죠? 하나 더 사업이 완료되면 해제가 간주되죠. 수용방식은 공사료 공고일에 다음날 환지방식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가 간주되면 용도전은 어떻게 된다? 환원되나요? 지구단위 계획은 폐지가 간주되나요? 아니죠. 왜? 공사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해제 간주세 총 5가지. 이거 출제 자주 되는 문제입니다. 39번 하나 더.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죠. 교재지 마시고. 자,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누가 지정합니까?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 될 수 있는 사람 총 몇 가지 있다? 12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12가지. 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2호 대통령 영의자는 공공기관, 3호 대통령 영의자는 정부 출연기관, 4호 지방공사. 1, 2, 3, 4 여기까지 뭐란다? 공공사업시행자. 그 중에서 1호 국가지방자치단체만 뭐다? 행정관청이다. 행정관청. 5호 토지소유자죠. 토지소유자. 이때 토지소유는 아무나 사업시행자 될 수 있어? 어떤? 대단한 토지소유자였죠. 전체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그렇죠?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6호 도시개발조합이죠. 도시개발조합은 어떤 경우만 사업시행할 수 있다? 개발사업 전부를 환지방식. 조합이 사업을 한다면 100% 환지방식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해서 쭉 12가지 나온다. 그렇죠? 이때 사업시행자를 지정권자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있죠. 우선 지정, 재량적 우선 지정,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 공모. 개발계획을 공모로 수립하는 경우는 그 응모자가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을 갖췄을 때 응모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의무적 우선 지정, 의무. 개발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을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그렇죠? 의무 지정 2가지. 이렇게 사업시행자를 지정권자 지정했다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죠.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또 4가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째, 부도 파산. 시행자 부도 파산 낸 거죠. 두 번째, 취소.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실시 인가가 취소됐다. 취소. 세 번째, 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아까 토지소나 조합을 우선 지정을 해줬더니 얼마가 넘도록? 1년이 넘도록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죠. 네 번째는 실시 인가를 받고 얼마 이내? 2년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4가지. 이 4가지는 사업시행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기하시고 이제 사업시행자 조합 정리하면 되죠. 자, 그러면 30번 시행자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1번 사업시행자 지정권자 지정하며 대통령 영의 정하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도 사업시행자 될 수 있다. 반드시 대통령 영의 정하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아시죠? 여기 보세요.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은 누가 투자했다고 그랬어? 국가가 투자했다고 그랬어. 차이점은 공공기관은 정부가 전액 투자한 것이고 정부 출연기관 일부를 투자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종전에 5개 있었죠. 정부가 전액 투자했던 것은 생색을 내기 위해서 앞에다 한국을 붙였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5개. 이게 공공기관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추가됐다? 매입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 이전되는 공공기관 부지를 매입하는 공공기관이 있죠. 이 공공기관에 거기를 갖다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이 매입 공공기관입니다. 6가지.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2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대통령 영의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2번 개발계획을 공모해서 수립하는 경우로서 공모에서 선정된 응모자가 사업시행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는 응모자를 우선시행 지정할 수 있으며 할 수 있죠. 개발계획 전부,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를 환지방식에 시행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번 좋죠. 꼭 기억하라고 일부러 좀 적어놓은 겁니다. 3번 전부 환지방식으로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계획 지정고시로부터 1년에 실시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정고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죠. 4번 사업시행 실시 인가를 받고 몇 년 이내? 2년에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 또 변경할 수 있죠. 5번 시행자는 토지가 지정고시로부터 3년 이내 실시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죠. 맞나요? 아니죠. 보세요. 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여기 보세요. 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 이내 실시 인가 신청을 하지만 어떻게 돼? 개발구역 해제가 간주돼 버리잖아요. 해제가 간주. 그렇죠? 그래서 해제 간주 제도와 정확하게 구별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 1시간만 더 하겠습니다.